완성된 가성비 칸입니다. 어드벤처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 구성이 너무나 좋아요. 언더커버부터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그리고 블랙 휠, 오버핸더, 이 플로팅 센터 스피커, 이 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런 아주 레어한 아이템, 적재함 리어 스텝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일게이트 가니시만 넣어줬더니, 그리고 뒤에 적재함 롤바랑 커버를 너무나 멋지게 해놓으니까 타이어랑 허브 스페이서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멋진 자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성비 세팅입니다. 그리고 어드벤처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블랙 엣지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1cm가 스프링이 높거든요. 일반 모델보다 블랙 엣지보다 이 어드벤처 패키지가 들어가면 차가 일단 1cm가 높아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타이어랑 허브 스페이서만 하더라도 이렇게 멋진 외관, 이 픽업 트럭의 본연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출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인지업을 하면 더 멋있겠습니다만은 정말 합리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만 이렇게 하나 했을 뿐인데 차가 아주 멋지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가성비 세팅. 이 가성비 세팅에는 이 커버와 롤바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롤바 왜 좋냐? 스테인레스. 여기 설사 7이 까진다 하더라도 녹이 안 나는, 그리고 각종 이런 용접된 강력한 후크, 그리고 이런 아이볼트까지 전부 다 용접으로 아주 꼼꼼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아주 멋진 롤바죠. 그리고 요즘에 커버가 너무 비싸요. 근데 이 차는 정말로 합리적이죠. 가장 저렴한 비용에 시공이 가능한 매우 견고한 커버. 열 때 너무 편해요. 1초 만에 열어요. 닫을 때 그냥 요거 닫고 요거 당기면 돼요. 그리고 꽝. 너무나 쉽게 여닫을 수 있으면서 비가 안 새요. 왜냐? 얘를 열었을 때 보시면은 이 뚜껑이 이렇게 냄비 뚜껑 마냥 위에서 덮는 구조예요. 이렇게 억지로 여기다가 물 쏴놓지 않는 이상 물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죠. 그리고 구조가 너무나 단순해요. 여기 경첩 안 보이지만 3개 있고요. 하나, 2개,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쇼바, 가스 쇼바, 요거 하나, 저기 2개. 이게 구조의 끝이에요. 고장이 날 게 있나요? 한 몇 년 쓰면은 이 고무가 만약에 좀 사갔다, 이거 내가 그냥 갖다 갈아 끼면 돼요. 알루미늄 부식 안 생기죠. 뭐 살짝 까지면 그냥 페인트로 찍어 바르면 그만입니다. 이래서 제가 이 커버와 롤바가 정말 가성비가 좋다. 이 렉선 스포츠 카는 다른 픽업들, 뭐 콜로라도 레인저, 타스만 이런 차보다 이 높이가 높아요. 이 높이가 왜 중요하냐? 왜냐면은 이렇게 적재함 커브만 덮었을 때 이 높이가 낮으면은 박스를 실을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기 옆에 있죠. 글라디에이터. 이 차는 큰데 여기가 한 30cm 정도 남짓밖에 안 돼요. 박스를 못 실어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큰 짐을 실으려면 이 커버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는 무려 57cm입니다. 57cm. 웬만한 박스 다 들어가요. 이삿짐 박스도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픽업 트럭 본연의 디자인, 이 커버 디자인을 사용하면서 충분히 공간을 쓰려면 이 높이가 높아야 된다. 콜로라도 레인저 이번에 타스만은 조금 높아야 한 55cm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차가 최강이에요. 그 몇 cm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짐을 싣고 못 싣고가 그거에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렉선 스포츠 칸이 정말로 짐칸이 너무 넓다. 이 폭, 너비 다 최강이에요. 제일 커요. 차 크기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칸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픽업 트럭이다. 엄청나게 막히는 길을, 또 퇴근길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출발한 곳에서부터 목적지까지 2시간 넘게 예정이 찍혔고요. 지금 한 3분의 2는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와, 진짜 엄청나게 밀리네요. 하지만 이 연비, 이 차 경유입니다. 휘발유로 치면 지금 13km가 넘는다는 뜻이죠. 연비가, 기름값이. 그러니까 이런 막히는 길을 타는데도 이렇게 무거운 차가, 픽업 트럭이 이런 유지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디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또 렉선 스포츠 칸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조용하다. 디젤인 건 전혀 알 수가 없다. 지금 저한테 들리는 건 히터 소리밖에 없어요. 너무나 조용해요. 이 차주분은 제가 직접 방문 드려서 시승을 시켜드렸어요. 원래 기존에 화물차만 업무용으로 주로 타시다가 이 차를 타보시고 일단은 걱정하셨던 것들이 있었는데 타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말끔히 해소가 되었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내가 원한 거 이상이다. 그래서 바로 계약을 진행해 주신 분입니다. 이 차 정말 너무나 합리적으로 꾸며졌죠. 일단 쇼버 스프링이 안 들어갔다 보니까, 물론 어드벤처 패키지가 들어가서 살짝 차가 1cm 높다 보니까 타이어 허브 스페이서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외관은 완성을 했어요. 커버 롤바까지도 너무나 합리적으로 디자인 좋게 잘 꾸몄어요. 근데 이제 쇼버 스프링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또 못할 정도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 인치업 세팅은 최대한 SUV에 가깝게 하기 위한, 차가 좀 더 커 보이고 수입 픽업 트럭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필수적인 세팅이긴 한데, 그 두 가지를 안 하면 비용적인 이점을 누림과 동시에 어쨌든 이제 승차감은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도 충분히 탈만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요철 같은 거 넘으면 약간 우당탕거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 일반 SUV 기준으로 좀 통통 많이 튄다는 것이지, 화물차 비교해서는 또 이건 또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셔도 합리적으로 타시는 전혀 지장이 없다. 먼 거리를 이렇게 달려왔지만 전혀 피곤함 따위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멈춘다고 한다면 그 합리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 차는 사실 부족한 건 저는 없다고 느껴져요. 사실 제일 아쉬운 건 이제 오토홀드 기능이나 이런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식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 빼면 사실 이 차는 부족한 게 단 1도 없거든요. 다 들어가 있어요. 차주분께서는 픽업 트럭을 정말 제대로 누리실 것 같습니다. 타보시는 내내 진짜 감탄을 하셨어요. 와, 이렇게 조용해? 와, 이렇게 잘 나가? 그리고 마침 시승해보신 차의 파워부스터, 이게 달리니까 지금 저는 이거에 익숙해졌어요. 악셀을 정말 너무나 살살 밟아도 스무스하게 나갑니다. 마치 가솔린처럼. 이러면은 성능 면에서도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2200cc 디젤이지만 마치 3000cc급 디젤을 모는 것 같은 그런 경쾌함. 너무나 좋아요. 이 차주분께서 정말 얄짜배기로 딱딱딱 픽을 하셔서 쪽집게 과일 마냥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렉선 스포츠를 한 대씩 만들어 드릴 때마다, 손님들이 받으실 때마다 입이 그 귀에 걸리는 그런 모습을 한두 번이 아니라 진짜 수백 번 목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타스만이 나오면서 픽업 시장이 조금 경쟁이 가속화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차만의 장점도 있고 타스만만의 장점도 있고 건전하게 경쟁하면서 이 차만의 장점은 아직도 너무나 크게 남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적재함 크기, 그리고 디젤, 그리고 타스만의 디자인이 조금 약간 과하다 보니까 그 디자인이 도저히 용납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 차가 너무나 무난하고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만 하체를 만져주면 정말 너무나도 예쁜, 진짜 웬만한 픽업 트럭 견주어봐도 디자인이 꿀리지 않는, 저는 사실 이번에 콜로라도 너무 이쁘거든요. 외관은 그냥 콜로라도가 원탑이다. 근데 콜로라도랑 레인저는 짐칸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차는 큰데. 근데 이번에 타스만은 좀 그나마 칸보다 작지만 좀 짐칸이 크게 나왔지만, 디자인이 참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래서 각자 원하시는 포인트를 잘 저울질해 보시고, 분명히 경제적인 이점은 이 칸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은 의외로 거의 없어요. 오히려 잘난 부분은 잘났단 말이죠. 그래서 적절히 비교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칸 이렇게 꾸며놓고 나면은 디자인은 솔직히 콜로라도 이긴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콜로라도는 진짜 이뻐요. 인정. 레인저는 글쎄요, 전 레인저 랩터 같은 경우는 기존 구형이 좀 더 이쁘다는 생각은 들어요. 못난 디자인은 아닌데 약간 콜로라도한테는 일단 집니다, 무조건. 근데 칸을 이렇게 꾸며놓으면은 저는 디자인은 솔직히 픽업 트럭에서 콜로라도 다음이라고 봐요. 아마 이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콜로라도는 근데 차값이 일단 너무 세고 유지비도 휘발리다 보니까 너무 세고, 수리비가 세상에, 그 전에 구형 콜로라도 동호회 들어가 보면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수리비 보고서 이게 무슨 전투기냐, 뭐 이런 좀 악명 높은 수리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사람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레인저 같은 경우는 유지비가 참 싸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수입차다 보니까 보증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부담, 그리고 디자인이 정말 콜로라도에 비해서 너무나 확 끌리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신형은 랩터가 조금 더 와일드 트릭보다 더 공격적인 디자인으로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조금 아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타스만은 X 프로 가도 솔직히 디자인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분명히 그 디자인도 좋아하실 분들은 계실 것이고, 어쨌든 현대 기아 파워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팔립니다. 실내는 또 넘사벽 디자인을 또 타스만이 가지고 있고, 사이드 쪽에 있는 스토리지 박스라든지 뭐 이런저런 신선한 것들이 있고, 슬라이딩 뒤에 뒷좌석 이런 것도 편한 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장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많이 팔릴 거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가격도 공격적으로 내는 것 같고, 우리 KGM도 분발해야죠. 예, 제가 열심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찾아본 축하드리고, 오늘 좀 주저리 말이 많았어요. 차가 너무 막혀서 운전의 지루함을 달래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